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붓 관리하는 것과 팔레트 관리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등등 UR을 사용할 때 좀 유용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붓 관리하는 거, UR을 쓸 때 이제 붓을 어떻게 세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붓을 사용을 할 때 물감을 섞으면서 중간중간에 닦을 때 그 유화라는 그 특징이 이런 세척제를 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을 쓰는 아크릴이나 수채화 같이 물감을 그때그때 쓸 때마다 매번 세척을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쨌든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감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고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매번 세척을 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 이런 페이퍼 타올이나 헝겊을 사용해서 중간중간에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회색의 색을 쓴다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로 씻는 게 아니고 내가 색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눌러주면은 이렇게 물감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물감을 살짝 드라이하게 해준 다음에 페이퍼 타올을 사용해서 드라이 해주면은 충분히 깨끗해지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 안에 이 색깔의 물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감 붓을 한 두세 개 정도는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중간 톤을 쓰는 물감과 어두운 톤을 쓰는 물감과 밝은 톤을 쓰는 물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 톤을 쓰다가 밝은 톤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흰색에 노란색을 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회색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물감량이 충분히 두툼하고 많다라면은 이 물감의 색이 이 물감의 양, 조금 남아있는 이 물감의 양을 많이 잡아먹어서 별로 티가 안 날 텐데, 노하우는 어느 정도 중간 톤과 어두운 톤과 밝은 톤,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붓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관리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드라이하게 해준 다음에 한번 닦아주고 또 옆에 색깔로 넘어가면은 이 색이 별로 그렇게 많이 묻어나옴이 없이 색을 중간중간에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참 진행을 하다가 안에 쌓이는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헝겊 페이퍼 타월로 닦아주고 그러고 이제 씻어주면은 됩니다. 요 묻어나오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드라이 해주면은 충분히 깨끗해지는 물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헝겊 그 페이퍼 타올은 이제 일반 주방용 같은 거가 아니고 조금 두툼한 그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서 쓰는 페이퍼 타올라 굉장히 질기고 두툼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쓰는 페이퍼 타올 자체가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들 닦아내는 용으로 나온 거라서 기름을 이제 흡수하는 양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뒤로 새어 나오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놈을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고 또 한번 접어서 요 안에 이 접혀 있는 부분들 여기들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닦아주면은 한 장을 가지고 충분히 오래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요러한 헝겊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철물점 같은데 이제 보통 페인트잡 할 때 바닥에 까는 용으로 나온 거라 이쪽은 되게 까끌까끌하고 반대쪽은 코팅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페인트가 이 물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걸 사서 조금씩 잘라 가지고 이 페이퍼 타올을 싸주듯이 해서 쓰면은 여기에 많이 물감이 묻어서 밖으로 새어나올지라도 요것 때문에 제 손에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고 페이퍼 타월가 다 됐다 싶으면은 얘만 갈아주고 얘는 킵하고 새로운 페이퍼 타월을 넣어서 다시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 하나를 갈 때 거의 요거 하나로 끝내거나, 아니면 많이 써도 페이퍼 타월 2장 정도까지 쓰고
그림을 하나 끝낼 수 있는데, 물론 헝겊을 써서 재활을 하면 좋은데 유화물감이라는 게 굳으면은 딱딱해지고 두툼해지니까 헝겊으로 닦아낼 수 있는 양이 그것 또한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놈을 사다 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닦아가면서 씁니다. 하나의 그림 작업이 끝났을 때 이제 유화를 매일 그린다 라면은 그때그때 물감을 이제 매번 그림을 끝나고 닦아주는데, 요 갬솔 혹은 그 붓색적재 용으로만 닦으면은 사실 붓에 안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마르는 용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감을 완벽하게 닦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캔에다 두고 이렇게 닦아가고 닦고 닦아가고 닦고 하지만 그 안에 어쨌든 소량의 물감은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이 소량의 요 재질도 남아있기 때문에 붓이 서서히 굳어가서 결국에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완전하게 닦으려면은 사실 이걸로 세척을 하고 물감 남아있는 걸 닦아내고 비누로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붓을 닦을 때 유화 붓을 닦아주는 전용 비누가 나옵니다. 그게 The Masters Brush Cleaners and Preserver 라는 미국 쪽이나 해외 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 클리너인데, 이게 보면은 그냥 비누예요. 요게 이렇게 비누가 있어서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닦아주면은 요 안에서 이제 남아있던 잔여물이 다 닦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리고 다시 쓰는 게 사실 완벽하게 붓을 닦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가격적으로나 조금 닦이는 게 불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요 오일수업이라는 건데, 이게 가구 닦는 기름 비누예요. 기름 세척제.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경우는 물로 닦으면 이제 습기가 들어가서 나무가 상하니까 이 기름으로 돼 있는 세척제를 발라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기름을 닦아내는데 아주 적합한 비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에 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셔너가 들어있어서 유화붓을 닦는데 아주 적합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요 큰 통 3개를 묶어서 한 10,000원에서 20,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한 통 가지고도 한 1년 넘게 쓰거든요. 그리고 붓도 굉장히 잘 닦여서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붓을 닦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림을 하루하루 그리는 사람이라면은 매번 끝날 때마다 이걸로 닦고 헝겊으로 닦고 가서 또 비누로 닦고 하기 꽤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이렇게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라면은 매번 저렇게 비누로 닦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붓을 이걸로 매번 그림이 끝날 때 이렇게 말린 그 물감을 짜내고 헝겊으로 타올로 말리고 이걸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말린 다음에 이 린시드 오일 혹은 월넛 오일 뭐 혹은 어떤 오일이든 미디엄으로 쓰고 있는 이 기름에 이렇게 한번 담가서 이렇게 붓 안쪽으로 잘 스며들어가게 꾹꾹 적셔주면은 이 안에 이 기름이 잘 스며들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마르지가 않고 그대로 이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물감에 섞어 쓰는 린시드 오일이라 그 붓을 망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두고 2-3일 뒤에 와서 이 기름을 한번 닦아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매번 그림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세척하고 비누로 닦아주고 말리고 그러할 수고가 굉장히 덜어져서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그림을 안 그릴 것 같을 때 이제 붓을 보관해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누로 세척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재질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털퍼노이드라고 붓색적재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재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오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용액 자체가 물감을 희석시키는데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붓 중에서 이 붓 안에 물감이 말라가지고 붓이 딱딱해져 버린 붓이 있다면은 이 용액에 한 며칠 담가 놓으면은 그 붓에 남아있던 마른 물감들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붓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유화를 희석시키는데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고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이 용액에 붓을 닦아 놓으면은, 그리고 그 용액을 붓에 남겨 놓는다면은 그것이 2주가 가도 3주가 가도 마르지 않고 요 물게 기름이 묻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붓이 지금 현재 아까처럼 이 세척제로 닦고 그 헝겊으로 말리고 털포노이드 내추럴이라는 걸로 한번 닦아 놓은 상태로 한 2주가 지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마르지 않고 이렇게 기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헝겊으로 요 기름기를 닦아내고 이 붓 세척제로 한번 요 기름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얘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요 용액에 물감이 섞이게 되면은 그 물감도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물감을 섞어서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팔레트인데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팔레트는 거의 대부분 이 유리 팔레트입니다. 유리 팔레트 같은 경우는 편한 게 뭐냐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을 쓰고 나서 얘를 팔렛 나이프로 이렇게 닦아주고 모아준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재활용을 하든지 옆에다가 쌓아두든지 하고, 팔렛 나이프는 그냥 헝겊으로 닦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닦는 용 나이프예요. 이런 거는 철물점 가면 많이 파는데 보통 이제 껌딱지 닦아낼 때도 쓰는 거기도 하고, 유리에 나 있는 그런 잔여물 닦아내는 전용 나이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쓸어주면은 그냥 닦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 변경 없이 바로 팔레트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 다음으로 이제 유리 말고 쓰는 팔레트들이 보통 이 종이 팔레트인데, 보통 요런 종이 팔레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번 쓰면서 버리는 종이 팔레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꽤 많이 팔거든요. 해외 쪽에는 이런 팔레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팔레트를 밀봉을 해 놓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게 이러한 돌기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케이스도 요만큼 두꺼워서 보면은 요 두께가 보이시죠? 물감이 안에 남아 있어도 이 뚜껑으로 덮었을 때 물감들이 이렇게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케이스고, 이 사이즈가 딱 요 종이 팔레트 사이즈하고 똑같이 나온 거라 보통 요 종이 팔레트를 이 안에 넣고 다니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유리 팔레트를 항상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게 유리를 하나 제작을 해서 뭐 유리가게 가면은 요만한 거는 제가 한국에서 요걸 맞췄었을 때 한 4,000원인가 2,000원에 그냥 유리 잘라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요 안에 넣고 매번 쓰고 아까처럼 이렇게 닦아서 그냥 관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물감들은 계속 그대로 안 닦아주고 그대로 나누게 되고, 이걸로 덮어주면은 밀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마르는 속도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여기 짜놓은 물감들이 너무 아까워서 좀 더 오래 유지를 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게 이 클로브 오일이라는 건데요. 식용으로 나온 오일이에요.
그래서 영양품 코너 같은 데 가면은 팔 겁니다. 이게 요 쌓여있는 물감 덩어리에 두세 방울,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물감이 안 마르고 정말 오래 갑니다. 거의 뭐 몇 주는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굳이 안 씁니다. 왜냐면 저는 물감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매일 그리는 사람이라 거의 안 쓰고, 저는 이 냄새가 사실 좀 독해요, 저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를 물감 위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정말 마르지 않고 장기간 동안 그 물감을 세이브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사용할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꼭 빨리 마르는 용액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붓색 적재와 같은 원리로 이거를 물감에 같이 섞여서 써지게 되면은 그림에 올라가는 물감들 자체가 그만큼 안 마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안 마른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꼭 물감을 빠르게 마르게 하는 그 미디엄을 동시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팁은 이제 남은 물감 처리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감들이 팔레트에 매번 끝날 때마다 많이 남게 되잖아요. 얘네들을 처리할 때 이렇게 팔레트 나이프로 다 긁어주고 이렇게 더러워진 물감을 버리지 않고요. 이것도 쌓이다 보면은 꽤 많거든요, 양이. 예전에는 다 버렸는데, 예전에는 다 버리거나 옆에 한 군데다가 이렇게 쌓아놔서 이렇게 마른 물감들이 이제 그 잔여물 물감들 이렇게 산처럼 쌓이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버리는 대신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톤이 되어 있는 팔레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올려지는 색깔 혹은 초반에 올려지는 색깔이 흰색이라는 게 줄 수 있는 그 밝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색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명도를 볼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회색의 색으로 올라갈 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핑크색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이 핑크색의 명도와 밝음 정도가 회색에 올라갈 경우는 어느 정도 정확한 색의 정보를 저한테 주게 되죠. 근데 흰색에 올라가면은 이 색이 지금 밝은지 어두운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면 밝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어두워,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밝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살짝의 밝아짐을 시도했을 때 색의 변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네 라는 기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주위에서 주는 이 명도의 대비 때문에. 근데 똑같은 흰색을 섞은 물감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은 밝아지는 게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진해 보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흰색이 아무래도 항상 밝은 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명도에 대한 그런 정확도라든지 명도에 대한 색을 보는 판단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혹여나 그림을 그렸을 때 모든 공간을 다 채우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바탕색이 보여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톤이 칠해져 있다면은 중간중간에 붓이 지나가지 않은 공간이 남았을지라도 그림 자체가 줄 수 있는 완성도가 훨씬 더 높겠죠. 반면에 흰색 위에 그림을 그렸을 경우는 붓이 지나가지 않은 이러한 빈 공간들이 남게 된다면은 이 흰색들 때문에 그림 자체가 주는 그 완성도가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톤이 들어간 캔버스나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요, 또 그렇게 그리기를 항상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톤을 준비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아까 쓰다 남은 이 물감을 재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재활용을 하냐면은 아주 예전에 그렸던 혹은 연습용으로 그렸던 이러한 그림들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4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냥 밖에 나가서 연습용으로 한번 그리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 있다가 좀 전에 뭘 쓰지 하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저는 이런 그림들을 세이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많이 그려야 돼서 이러한 재질도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뭐 그렇게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용 그림들이 있다라면은 굳이 그거를 저장해 놓고 보관해 주는 것보다 이거를 이 판을 재활용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림이 혹시 두껍게 칠해져 있다라면은 이 나이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두꺼운 표면의 물감들을 깎아내주면 돼요. 혹은 좀 더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포 같은 걸로 조금 매끄럽게 닦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아까 모아두었던 요 잔여물 물감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은 그림 위에 이러한 매끄러운 중간 톤이 쌓아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표면 위에 이런 식으로 회색과 비슷한 톤이 잘 쌓아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화로 표면을 한번 메꿔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 캔버스 그 젯소가 칠해져 있는 표면보다 훨씬 사실 좋은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화가 주는 이 두께감이라든지 약간 매끄러운 표면이 그 위에 그림이 올라갈 때 훨씬 더 이 선명도라든지 윤기라든지 잘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유화가 줄 수 있는 이 도드라진 이 캔버스의 표면을 메꾸는 효과가 사실 그 표면을 준비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서 저는 그림이 그래서 끝날 때마다 이 물감들을 쌓아뒀다가 이러한 혹시 내가 다시 재활용하고 싶은 그림이나 혹은 새로운 캔버스가 있으면은 그 유감 물감들을 사용해서 톤을 해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말린 다음에 그 위에 항상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하나 버릴 물감이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